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으로 단체 관광객을 태우는 불법 운송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관광지 식당에 관광객을 데려다 주겠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철진한 관행도 다시 살아날 조짐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우도 여행을 위해 많이 찾는 성산항 여객터미널 앞. 검은색 승합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고 자치경찰이 검문을 시작합니다. 차 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합차의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 영업용이 아닌 하얀색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관광 영업을 한 겁니다. 오늘 차가 없으니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거는 몰랐어요, 제가. 이처럼 도내 관광지 곳곳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개별 여행이 늘면서 전세버스가 아닌 10명 미만을 태울 수 있는 승합차 불법 영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올 들어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건수만 46건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저희가 단속 현장에 있을 때 불법 관광 영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정보가 공유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단속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0년 전 골칫거리였던 송객 수수료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데려다 주겠다며 식당에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유명 관광지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 심한 경우 음식 가격의 20% 정도를 요구합니다. 중국인들은 우리가 이제 위치하는 차원에서 좀 주고, 왜냐면 이렇게 광고하는 게 돈이 10배는 더 들어요. 뭐 현금으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가져다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좀 해줘요, 그냥. 송객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송객 수수료 상한 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도 하지만 불법 운송과 해묵은 송객 수수료 논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란을 피우다 카지노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까지 몰려들면서 소란이 커지는 바람에 경찰관 수십여 명이 카지노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큰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입구 앞에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경찰관 수십여 명이 카지노 앞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계자들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황급히 가로막습니다. 촬영하시면 안 돼요. 내려가세요. 제주시 노영동 그린타워 카지노에 경찰이 출동한 것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입니다. 카지노 딜러가 카드를 섞는 것을 지켜보다 속임수를 쓰는 것 아니냐며 중국인 관광객이 항의하면서 한국인 직원들과 충돌한 것입니다. 카드가 두 종류가 빨간 다른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기계 안에 좀 꼈나 봐요. 근데 이제 꼈는데 이제 중간에 이게 한 번 안 나오니까 이제 이분들이 장난치는 거 아닌가라고 했나 봐요. 카지노 측은 중국인 관광객이 항의하면서 주변에 있던 손님들까지 몰려들자 손님 50여 명이 난동을 부린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카지노에서 소란을 피운 중국인 남성 1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카지노 보안 요원 3명이 중국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사실관계로 확인해봐야 돼요. 사람이 최근 제주 지역 카지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지노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인 직원들이 충돌하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저희 MBC는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의 종량제 봉투값 횡령과 현금 결제라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연속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7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이 직원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 종량제 봉투 관리 업무를 하며 현금을 빼돌린 시청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금액만 자그마치 6억 원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월 MBC 보도로 드러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의 횡령 사건. 보도 하루 만에 김한근 제주시장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3주치 860만 원에 대해서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일었습니다. 정확한 그 범죄 규모랑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수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 금액은 6억 5천만 원, 범죄 기간도 7년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첫 해인 2018년에는 30번쯤 봉투값을 빼돌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자 점점 대범해졌습니다. 이듬해에는 152회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3번씩 연간 1172회에 걸쳐 2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사건 직후 현금 결제를 없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특별점검 결과에 맞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고량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그 재고 물량도 확인하고 바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재고 관리도 좀 한층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찰은 출근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직원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퇴직급여 등에 대한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이미 탕진한 탓에 환수 금액은 횡령액의 10%도 안 되는 4천만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화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황인데 서귀포시장은 논란을 일으켜 송구하다면서도 사실상의 철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서귀포 관광극장. 서귀포시가 이중섭 미술관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노후된 극장 벽면이 무너질 수 있다며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건축계와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근대 건축 자산을 공론화 없이 철거한다는 비판이 일자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황.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건축계가 보존 방안을 제안하면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극장 철거와 보존 방향에 대해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놔둘 건가, 놔두면서 보존할 건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보존할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시간은 있다라고. 그러나 서귀포시는 극장 철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중섭 미술관 신축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은 건축계가 주장하는 극장 건축물의 희소성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공학적으로 잘 돼 있는 건지, 건축미학적으로 잘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떠나서 건축공학 이런 걸 떠나서 예술성이 있는 건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2022년 서귀포시의 부지 매입 당시 현장 방문 후 매입을 승인했던 도의회는 보존 약속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판단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라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멸실을 할 거면 저희가 부대 조건을 달지 않았죠. 극장 철거에 사용된 예산 6,900만 원도 별도의 예산 심사나 승인 없이 이중섭 미술관 신축공사 예산을 끌어다 쓴 상황. 도의회는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과 철거 과정에 심의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어서 철거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어느덧 9월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제주는 흐린 가운데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산발적인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mm까지 내리겠고 내일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있겠고 북부 지역은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평년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습도로 인해 체감 더위는 높겠고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7도, 산지는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1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0도, 산지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는 높은 기간입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가을의 선선함이 감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다음 달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에 38개 종목에 738명이 참가하며 90개 이상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격에서는 지난해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제주여상 출신 오예진이, 유도에서는 올해 세계 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남영구의 이현지가 출전합니다. 제주의 노인 인구당 경로당 수가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노인 1000명당 경로당 수는 3.72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적었습니다. 전남은 노인 1000명당 경로당 수가 19.07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전북이 15.66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도내 재래시장의 제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32만 1,4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올랐습니다. 특히 돼지고기가 지난해보다 26.7% 올랐고 대파가 66.7%, 대추도 40.8% 올라 비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제주항에도 항만 특별대책 상황실이 일주일 동안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연안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다음 달 3일부터 제주항에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귀성객 등 입도객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또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는 8만 9,900여 명이 바닷길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희진 판사는 서귀포시 안덕면과 강정동에서 다가구 주택 전세 보증금 21억 원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아들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물주인 7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임대 계약을 맺었고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회 초년생이어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업체가 화물차를 매입하는 데 투자하면 한 대당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0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호남 지역의 전현직 교사들로 이혼과 파산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교사들의 젠더 폭력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127명 가운데 40%인 51명이 젠더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82%는 학생이었고 피해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와 평가 23%, 음담 패설과 성적 농담 18%였습니다. 피해 교사의 52%는 수업 진행이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63%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